자, 저는 여기 PMP 홀릭에서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이제 제 강사명은 뭐 JK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좀 레코딩해서 나중에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 PMP 강의는 거진 10년 정도 조금, 네, 그 정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수강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원래 강사를 하시던 이제 책을 공동 저자하신 분한테서 제가 이제 10년 전에 강의를 들었었고, 제가 PMP를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좀 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조달 쪽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달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점차 늘려 나가게 돼서 전체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 저희 PMP 홀릭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산학협력관에서 하는 외부 강의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스파성으로 기업 강의도 조금씩 출강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전문 강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니까 동일한 이제 회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하지만 좋은 점은 이 전문 강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경험을 저도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회사에서 어떤지도 더 잘 알고, 그리고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도 주기적으로 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관해서만큼은 정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더 빠른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자부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PMP 자격증을 정말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든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이런 거 질문해도 내가 이런 거 너무 좀 유치한 질문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네,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요, 언제든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면 더 좋고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PMP 바로 알기 이런 것들 너무 쉽게 아는 것들은요,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라는 우리 국제공인 자격증이죠. 그래서 PMI 협회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장점, 뭐 이거는 더 이상 여기서 언급을 안 하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좀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하면은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별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시험의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다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180문제를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어, 조금 죄송한데 음소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요, 음소거 세대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외부 소리가 좀 들어와서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요 180문제로 진행이 되고요. 이 180문제를 한 번에 앉아서 다 푸는 거는 아니고, 처음에 딱 접근을 하면요, 여기 보시면 230분이라고 하죠. 23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튜토리얼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60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60문제를 풀고 나서 10분간 휴식이 지어져요. 그리고 10분을 쉬시고 다시 넘어가면은 또 60문제를 풀고 넘어가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60문항, 60문항, 60문항 있죠? 그래서 총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 보시면은 몇 교시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좀 나눠 놓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1년 중에서 원하는 시기에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은 뭐 여기 1회 또는 2회 이제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라고 하는데 좀 그때그때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프라인은 결국은 어디에? 센터에 자리가 있어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몰리는 달에는 내가 예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 7월이잖아요. 거의 8월이라고 볼 수 있죠. 10월에 시험 보실 분은 이번 달에 무조건
예, 시험 신청하셔야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프라인은 좀 제약이 있고요. 온라인은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말에 보통 온라인 테스트는 토요일 오전에 많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오전이었을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9시에 많이 있고요.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험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익숙한 환경인 내 집에서 볼 수 있고, 단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요. 온라인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인터넷 커넥션이랑 시험 보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잠시만요. 제가 좀 음소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만드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만약에 시험에서 뭐 쫓겨나게 된다. 혹은 뭐 치팅으로 간주되게 된다. 그거 다 내 책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험이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여러분들이 센터에 가서 보시건 아니면 집에서 보시건 간에 CBT 방식이라고 이렇게 컴퓨터 베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을 그 테스트에 이제 나중에 URL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URL이 아니죠. 이제 요즘엔 프로그램을 깔아서 거기서 내 테스트 이제 넘버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우리 티켓 넘버처럼 그 넘버를 부여를 받고요. 그리고 그걸로 접속을 하면 이제 내 문제가 쫙 뜨게 돼요. 제가 뭐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시작했으니까 기왕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PMP 시험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은행 방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똑같냐?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저희가 칠판이라는 걸 도입하게 됐어요. 칠판이 도입하면서부터 아마 2020년 정도부터 칠판이 도입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 아마 새해 정도 됐을 것입니다. 매년은 아니고요. 어느 주기로 이 시험에 대한 문제들이 좀 추가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만약에 5천 문제면 5천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얘네들이 패키지상으로 만들어둬요. 패키지 A, 패키지 B, 패키지 C, 패키지 D 해서 이렇게 만들어두고 내가 시험에 접속을 하면은 어떠한 패키지 하나가 나한테 딱 주어지게 되는 거고 나는 그래서 그 패키지를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가장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를 딱 보시면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책을 공부를 쫙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딱 봐요. 정말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책에서 봤던 내용이랑은 너무 다른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책을 아예 뭐 안 보고 공부를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책은 기초가 되는 사항이에요.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배경 지식을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책으로만 공부하고 시험 문제를 딱 돌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낯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이 시험은 오픈북으로 보나 그냥 클로즈북으로 보나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정규반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뭐 다이신 것 같은데 정규반을 보시면은 강의가 엄청 많아요. 정규반 강의가. 기본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정규반 강의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넘어간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거 다 이해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규반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체득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할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하철에서도 들으시고 뭐 어디 이동하면서도 들으시고 자꾸 그냥 '듣는다.' 생각하시고 좀 진도를 쭉 빼세요, 정규반 강의는. 그리고 저희가 핵심 강의가 있어요. 그 핵심 강의가 바로 정규반 강의를 어느 정도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단지 그 핵심 강의는 쪼끔 더 내가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핵심 강의에서 일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현재 시험에 나오고 있는 기출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예전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다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알아야지 이제 기출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규반 강의를 빠르게 한번 듣고 그리고 핵심 강의를 들어주고 핵심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기출 문제에 접근할 체력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다만 요거는 거꾸로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전체적인 거를 한번 알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요. 전체적으로 핵심 강의를 먼저 빠르게 한번 들어주시고 정규반 강의를 들어주셔도 되고요. 내가 어디서 그냥 PMP 강의 비슷한 것들 아니야. 한번 들은 지금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잠시만요. 자, PMP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핵심 강의를 먼저 보셔도 돼요. 그리고 핵심 강의를 보시고 나서 내가 이해 안 가는 파트의 정규반 강의만 뽑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기출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프라인은 원래는 두 군데였어요. 여기 서울이랑 대구. 그래서 이제 서울, 대구 두 군데였었는데 부산이 최근에 추가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요거는 위치랑 이런 건 아직 정보가 많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요 정도 공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뭐 문제 유형은 이따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언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딸깍 클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영어가 팝업으로 떠집니다. 팝업으로 뜹니다. 그래서 영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게 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구글 번역기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다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180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번역이 이상한 문제가 한 세 문제 안쪽으로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영어를 안 보셔도 되는데 가끔씩 조금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영문을 확인해서 풀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 사항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시험 특히 이 시험뿐만 아니라 외국 시험들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뭘 맞았는지, 내가 뭘 틀렸는지, 내가 몇 점인지 알려주지가 않아요. 그냥 뭐만 알려주죠? 합격, 불합격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뭔가 페어하지 않죠? 그래서 평가 방식을 알려드리면은 절대평가나 완전 상대평가가 아니라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뭐 어느 특정 기간에 합격자들의 평균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합격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이전의 기준을 따랐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점수를 내서 80% 이상 혹은 70% 이상 되는 평균 점수를 이번 주에 합격 점수로 한마디로 이동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평가 방식으로 이번 해에 페일과 합격을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죠? 이전 합격자들이 매우 고득점을 하면 나한테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60문제씩 180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180문제를 풀게 되면은 제가 봤었을 때 150문제 이상 맞춘다라고 하면은 안정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150문제보다 떨어지면은요, 조금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야 돼요. 왜냐면은 people, environment, process 세 가지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많이 못 봤다.
라고 하면은 뭐 below average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랬었을 때 이제 이거는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약간 운에 맡겨지기 때문에 150개 이상 여러분들께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시험에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단지 좀 고려하셔야 될 건요.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물론 그런 문제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말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런 것들은요. 가끔은 그냥 답 정도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문제가 우리가 이게 공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좀 설명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시험들도 아니고 외국 시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관점에서 바라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가끔은 그냥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아, 이게 나오면 맞춘다. 그냥 요걸로 답을 해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은 저 여러분들 마음에 편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은 바로 그냥 모니터에 떠요. 뭐라고 뜨죠? Congratulation 나오면은 합격이고요. 뭐 그리고 fail은 그냥 fail로 뜹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여기 이렇게 20에서 32% 나왔는데 저희랑은 해당되지 않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저희 그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첫 번째 한 80-90% 이상씩 합격률이 나오고 있고요. 요 이제 평균적인 합격률은 그 외에 그냥 뭐 한 번 어디서 교육만 받고 시험 보신 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요.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여권 갖고 가시면 좋은데 저는 여권을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기존에 원래 여권이었어요. 주민등록증은 현재 문제가 되지 않고는 있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권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실 때는요. 혹시 모르니까 신용카드 내 이름으로 된 거, 그래서 영문 이름 확인할 수 있는 거 신용카드 하나 갖고 가시면 더 좋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메인 3개예요. People, Process, Environment, Business Environment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아셔야 될 게 이게 1교시, People이 1교시고 프로세스가 2교시고 3교시가 비즈니스 엔바이러먼트냐?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도메인의 문제가 합쳐서 1교시에 나오고 합쳐서 2교시에 나오고 합쳐서 3교시에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게 피플 문제이고 어떤 게 프로세스 문제이고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 결과는 요 세 가지로 나타내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비즈니스 엔바이러먼트 문제가 8%예요. 14문제밖에 안 되죠. 그 말인즉슨 적게 틀려도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각 도메인별로 AT, above target, target, below target, need improvement 이렇게 나오는데 각 도메인별로 나오는데 14문제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3문제 틀렸는데 타겟이 될 수도 있고요. 4문제 틀렸는데 빌로우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게 좀 여러분들께 리스키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피플이랑 프로세스에서 적어도 타겟 이상은 맞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가장 우리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타겟, 빌로우 타겟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턱걸이 합격인 거죠. 예,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 따라서는 그분이 이제 가장 효율성 있게 공부하신 거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괜찮게 공부하신 분들은요. 어버브 타겟 하나 맞춰주시고 타겟 맞춰주시고 빌로우 타겟 맞춰주시면요. 합격, 뭐 거의 불합격이 될 일은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니드 임프루먼트가 나오면은 합격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의 타겟은요, 보통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이 프로세스에서 어버브 타겟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피플에서 타겟 받고, 비즈니스 엔바이러먼트에서 빌로우 타겟이나 타겟 받으시고 합격하시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이걸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정도,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응시 조건은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할 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특히나 지금은 이제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뭐 학교 졸업은 뭐 관련이 없고요. 이 35PDU 요거 이제 35시간의 교육 이수죠. 35시간 교육 이수 한 게 어떤 것들이 되느냐 많이 문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육 이수 하신 것도 다 되고요. 이거 뭐 어디 교육기관 가서 하신 것도 되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었을 때도 꼭 프로젝트 관리가 아닌 뭐 인사 관리나 혹은 어떤 프로젝트의 기술 부분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수료증만 좀 제출하실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오디트 걸렸을 때 대비해서 수료증 준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제약이 없으니까 다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 내가 35시간 이수하는 거 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우리 그 가입하신 네이버 카페 있죠. 거기서 요 자격 취득 관련 교육 이수 이거 검색하시면요. 정보 정확하게 좀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나 추천드리는 건요. 저기 에듀위드가 아니죠. 에듀위드는 우리 거죠. 그 유데미. 유데미에서 보시면은 35시간 이수할 수 있는 것들 꽤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가격도 대부분 10불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 하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멤버십 가입해야 되느냐? 가입하시면요, 시험비가 더 싸요. 근데 가입비보다 더 싸집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요, 내가 PMBOK라든지 PMBOK 외에 나중에 뭐 스케줄이나 비즈니스 케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PMI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방금 가입하라고 말씀드린 건요. 그 PMI 홈페이지 한마디로 글로벌 그 홈페이지에 있는 멤버십이고요. 나중에 시험 신청할 때 코리아 챕터를 가입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예, 뭐 절대 가입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 가입해도 여러분들께 큰 이득은 없습니다. 자, 뭐 인정되는 교육기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유대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응시 절차는요. 일단은 비용적인 것들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PMI 회원은 이 어플리케이션 작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에드위드 있죠. 에드위드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시면요. 한번 펴보시면요. 거기에 자료실에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 작성 양식을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실에서 잠시만요. 제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료실에 쭉 보시면은 네, 어플리케이션 양식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내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름만 바꾸고 살짝살짝 바꿔서 채워 넣으시면요. 요걸로 대부분 이제 패스가 되세요. 근데 가끔 재수없게 너의 어플리케이션 내용이 좀 부족해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 걸리는 게 있는데 정말 어쩌다니까 대부분 요거를 활용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요. 여기 근무일 5 working days죠. 5 working days 안에 여러분들의 검토한 사항이 이제 메일로 이렇게 날라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PMA가 일을 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열흘까지도 좀 기다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면요, 정말, 어, 작은 확률로 오디세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 걸리면은 별도로 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고 걸리면 그때 좀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걸려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한 내용의 증빙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신청서를 스캔해가지고 거기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 DHL로 붙여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수월해졌고요. 뭐 특히 업로드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경력사항이죠. 경력 증명서를 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써서 누구한테 내 상의자 혹은 관련자한테 사인만 하나 받아서 그 사람 연락처 넣어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 비용 지불 나와 있죠? 그래서 멤버십, 자, 질문 들어왔네요. 그쵸. accept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알려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이나 10영업일 지나기 전에 accept your application has been approved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이 날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 이제 스케줄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시험을. 네. 그리고 1차 응시료. 자, 멤버십 있으면 405불이고요. 무료 회원은 555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이 더 싸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는 거 좋고요. 재시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이 날짜 바꿀 때 페이먼트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땡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24시간 전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한데 70불이 들고요. 여기 30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왜냐면 시험을 매번 보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24시간 이전까지 변경 가능하지만 70불을 추가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안정적인 날짜를 선정을 해서 다른 그 일에 요구를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지금 준비하시면 되고요. 서울은 뭐 아까 뭐 서울이랑 대구 있다고 하고 부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PMI 이 시험장에서 PMP 시험만 보는 시험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뭐 토플이나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요 프로메트릭 센터에서 가서 보면은 옆에 다른 시험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그때그때 많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요. 내가 공부하기 시작했다. 오늘 뭐 8월 만약에 7월 30일인데 8월 1일이라고 칠게요. 8월 1일부로 시험 공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요. 어플리케이션까지는 미리 해두세요. 그러니까 시험 신청은 어플리케이션 되고 나서 그 기간 되게 길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되고 나서 시험 신청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은 미리 해두시고요. 내가 공부하면서 이제 좀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 같아. 만약에 8월 말이 됐는데 2달만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요. 그때 이제 10월 거 날짜 잡아서 시험 그 날짜 신청 딱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또 먼저 열흘이 걸려버리니까 어플리케이션부터 먼저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까 뭐 온라인 기반, 센터 기반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뭐 센터 기반은 수험장인 감독관이 매우 깐깐하다고 하고 뭐 온라인도 그런 거는 좀 있고요. 근데 단 한 가지 온라인 때 주의할 점 사실 오프라인으로 센터 기반은 크게 주의할 점 없어요. 온라인에 주의할 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 카메라에서 내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치팅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신청할 때 이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특히 온라인 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표준시 선택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뭐죠? KST,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스죠. 근데 내가 뭐 UST 해가지고 EUT인가? 뭐 하여튼 그 다른 표준시를 선택을 해놓고 아침 9시야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갔는데 시험이 안 봐진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시 선택하는 거 하나 잊지 마시고요. 시험 신청할 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시고 시험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 화면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바뀌긴 했어요. 왜냐면 얘들이 프로그램을 바꿨기 때문에. 근데 거의 유사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지금은 영문으로 써놨는데 요게 이제 한글로 나오고요. 에이드 랭귀지 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바뀌었겠죠. 한글이 여기 위에 있고 에이드 랭귀지 치면은요. 이제 영문이 여기 이렇게 딸깍해서 전체 문제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보기까지 쫙 뜨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눌러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음, 잠시만요. 제 컨디션이면요. 지금 제 방이 근데 다 보이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방 컨디션은 뭐냐면요. 벽에 뭐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예, 이런 책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벽에 뭐가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책상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뭐 외에? 이 랩탑 외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 컨디션은 지금 안 되죠. 왜냐면 책상 위에 뭐가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책상 위에 것만 싹 치워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 오른쪽에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상관없어요. 예, 그들이 봐도 저걸 어떻게 치워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으로만 한 4번 봤거든요. 근데 그 책 갖고 뭐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그게 정 불안하시면은 토즈 같은데 이렇게 방 하나 빌려서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그쵸, 맞아. 시험 화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기 숫자들이 보이죠. 이게 문제들인데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마크 보이시죠?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커서 화면 보이시죠? 다. 자, 여기 마크 화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 23번 풀고 있는데 23번에 마크를 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빨간색이 이렇게 탁 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문제들 다시 보고 싶다는 거 이렇게 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60번까지죠. 즉 제가 말씀드렸죠. 60문제 풀고 60문제 풀고 60문제 푼다 그랬어요. 3교시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교시에 있는 문제는요. 다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60번까지 다 풀고 나서 이제 여기서 떠요. 검토할 거냐? 라고 뜨면 오케이 검토한다라고 누르고요. 그리고 원하는 문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볼 수 있겠죠? 7번에 마크했고 14번에 마크했고 뭐 19번에 마크했고 그러면은 그 마크를 보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다시 풀고 마크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다 풀지 않으면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답은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얘들이 이제 조치를 해놨고요. 그런데 단지 하나, 내가 60번까지 다 풀고 나서 어디로? 다음번 시험, 이제 쉬는 시간 지나고 다음 60문제로 넘어갔을 때 당연히 이전 문제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단지 그 시간 안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 시간 안에는 60문제 사이에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조그만한 계산기가 여기 이렇게 뜰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은.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계산 문제가 한 가지 나와요. 하지만 제가 어디다가 최신 기출 문제에다가 그 답을 딱 이제 어떤 문제다라고 넣어두고요. 그 문제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다 그냥 그거 보고 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트 하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하나 넣어둡니다. 근데 뭐 필요에 따라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많이 안 쓰시긴 합니다. 시험 화면에서 질문 있으신 사항 있으시면요. 네, 올려주시고요. 자, 검토할 때 마크를 한 문제만 검토할 수 있다는, 아니요. 마크하지 않은 문제도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내가 마크한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7번을 근데 마크는 안 했는데 한번 보고 싶어 하면은 다시 7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의외인 게 저도 이제 그 센터 가서 시험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저번에 그 설명회 때 말씀을 들었는데 센터 컴퓨터가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가는데 컴퓨터가 좀 버벅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드드득 해서 시간이 좀 걸린대요. 우리 컴퓨터는 다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문제 이렇게 착착착 넘어갈 때 아마 큰 문제 없을 텐데 센터 컴퓨터는 거기에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집에서 보는 게 온라인 테스트 보는 게 좀 유리하겠죠. 네, 그 점은 좀 주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살짝 여담인데 팁이죠. 어떻게 보면 여담이라기보다 팁인데요.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1교시 때 첫 문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재수없게 첫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운빨이 조금 따라요. 첫 문제가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어. 기출에서도 내가 많이 틀렸어서 여러 번 공부했고, 이거 되게, 딱 익숙해 쉬운 문제고, 혹은 이런 거면요, 이제 첫 열 문제가 그렇게 싹 풀리잖아요? 그러면 쭉쭉쭉 풀려요. 근데 딱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문제 중에서 더미 문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미 문제는 뭐냐면요. 기존의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은행에 나왔던 문제들이 아니라, 이거 새로 하나 만들어 봐서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풀까라고 한번 지켜보는데 시험 성적에는 안 들어가는 문제예요. 좀 이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더미에 딱 걸렸네. 되게 보기도 기네 하면요. 그거 풀다가 시간 다 가요. 그랬었을 때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마크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20개를 마크했어?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고 15개 정도 지나면요. 보통 긴장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는 문제들이 몇 개씩 나와요. 그때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풀고 넘어가시고요. 다시 시험 뒤쪽에 되면 이제 긴장 완전하게 풀렸고 아 이거 풀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게 판단이 서요.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못 풀었던 것들 1, 2, 3, 4번들 거 다시 풀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100점을 맞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기출문제 정도 공부하시고 들어가신 분들 계시면요. 이제 기출문제 완벽하게 공부하시면 사실 대부분이 합격 그냥 하세요. 특히나 요새 성적까지도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이상한 문제들 걸렸었을 때 긴장되니까 이런 거 마크하고 넘어가시고 다시 돌아와서 푸는 거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번 이제 세션에서 저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네, 한번 다시 질문이 올라왔네요. 어제 어플리케이션 하셨으면은 9월에 온라인은 100%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오프라인은 그때그때 자리 때문에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본인 시간이랑 좀 맞춰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리 뜨는 거 여부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아마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그러니까 보통 연말에 시험이 많이 몰려요. 왜냐면은 뭐 본인 KPI나 이런 것들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격증 취득이 있고 그래서 연말에 많이 몰리는데 지금은 성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더워서 막 휴가 가고 그러시니까 아마 9월에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뭐 시험이 우리 뭐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쭉 책이 변화가 되어 왔고 언제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다시 볼게요. 나 보는 걸로 했는데 전체적인 아니면 순자 그쵸. 240분을 3등분해서 고려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0문제 한 90분. 네, 그럼 270분이네요. 90분이 좀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 60문제 안에서는 한 90분이 조금 안 되는 제가 사실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시간을 고려 안 하고 저 풀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푸니까. 그 시간 안에서 60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또 그 시간 안에서 한마디로 뭐 만약에 80분이라고 말씀드리면 80분에 60문제 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시간 넘어가면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맞네요. 예, 80분 안에서 다 풀면 됩니다. 네. 전체 시간을 주고 그거를 알아서 다 풀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시별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능처럼 예,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헷갈렸네요. 제가 시간은 많이 고려 안 하고 문제 위주로 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요. 혹시 제가 틀렸다라고 하면 좀 말씀해 주세요. 에드위드에 있는 핵심 강좌의 문제풀이는 엄연히 기출 문제는 아니에요. 기출 문제이긴 한데, 말씀드렸죠. 옛날 문제예요. 그 문제를 근데 왜 올려뒀냐 하면요.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죄송하지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께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처음 봤으니까. 근데 에드위드의 핵심 강좌에 있는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요. 단답형 문제들입니다. 요거의 투입물은 무엇이냐? 요거의 산출물은 무엇이냐? 혹은 그러면 뭐 프로젝트 헌장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 있어요. 최근 문제는요.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20% 내외예요. 그마저도 조금 더 난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위드에 있는 핵심 강좌는요, 뭘 위해서 올려놨냐면 여러분들이 핵심 강의를 듣고 정확하게 요 강의에서 말한 요지를 이해하고 넘어갔느냐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내가 이해를 했구나.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어떤 산출물을 내가 틀렸어, 그 문제를. 그러면은 내가 요 핵심 강좌에서 산출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구나.
라고 보시고 산출물 쪽을 다시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당연히 풀어보셔야 돼요. 네. 자, 시험이 이렇게 책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뭐죠? 이제 칠판에 적용돼 있어요. 근데 가끔 질문하시죠. 왜 칠판인데 여기 PMP 프라이드는 6판 해설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요. 최근에 칠판이 나왔어요. 근데 칠판을 나왔는데 처음에 칠판이 나왔었을 때 속된 말로 되게 이상했었어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강사들도 이 전문적으로 인증된 교육기관에 있는 강사들도 도대체 이 칠판에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한마디로 6판에 있는 프로세스 기준을 갖다가 칠판에서는 뭐 위주로 바꿨다? 그냥 도덕적인 느낌으로 산출물, 즉 우리가 어떤 성과를 달성하는 성과 위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매모호한 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거의 연장이었다? 시험 문제는 막상 이 6판 기준의 책으로 계속 나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6판 책 플러스 뭐 애자일로 칠판에서 나오고 시험 문제 계속 나왔는데 책은 전혀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완전 도덕책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거 100번 봐도 시험을 한 문제도 못 한 문제는 아니겠죠. 어쨌든 시험에 합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최근에 칠판에서도 뭐가 나왔다? 프로세스 부분이 따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6판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판에 걱정하지 마시고 6판 플러스 우리 에듀윌에 뭐 있죠? 애자일 부분 강의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칠판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칠판 강의를 따로 준비를 할까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명목상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우리는 칠판 위주로 강의합니다. 막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알 거예요, 서로 다. 칠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6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프로세스는 거기서 이해하는 게 훨씬 쉽고요. 칠판에 있는 프로세스 부분은 이상하게 짜놨으니까 더 이해하기만 어렵고 그런 거예요. 6판 플러스 에자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광고 때문에 칠판을 강의를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차라리 수강생분들은 우리가 수강생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그렇게 헷갈리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칠판 그냥 강의는 없애버렸습니다. 책도 쓰다가 그냥 말았어요. 왜냐면 이 6판 강의가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교육, 이거는 더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다 가입하신 분들이고 쭉 보셨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모토는요,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좀, 만약에 내가 떨어졌어. 그렇다고 우리 수강기간 끝났어. 나가세요. 절대 이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떨어졌으면요. 당연히 연장해 드려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만약에 출장 가야 돼서 출장 가가지고 갔다 와서 공부를 잘 못했어. 장기 출장 한 2달 갔다 왔어. 공부할 시간이 없네. 끝나나? 다음에 그런 거 연장해 드려요.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정도 연장해 드리면은 보통 많이 합격들 하세요. 근데 정말로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이 2번, 3번 연장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조금씩이라도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 기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평일날 주 5일을 다 공부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최소한 주 3일을 하루에 2시간씩은 공부를 하시고 주말은 좀 많이 할애를 해주셔야 돼요. 한 6시간에서 8시간씩. 그렇게 하면은요, 맥스, 이제 좀 효과적으로 공부하셨었을 때 2달 안에 합격하세요. 네, 좀 길게 잡았을 때 2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방금 이창규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기출문제가 21에서 23년도 정도인데 문제를 반복하면서 핵심 강의를 들어도 합격이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핵심 강의 기출, 내가 만약에, 조금 내용을 알아. 아니면 핵심 강의만 들었어. 핵심 강의를 한번 쫙 들으면요. 어느 정도 틀이 조금 돼요. 대신에 핵심 강의 플러스 애자이를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듣고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쭉쭉 풀다 보면은 내가 자꾸 틀리는
그때는 기출문제 대신 조금 더 좀 밀도 있게 풀어주셔야 돼요. 뭐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푸는데 대부분의 어디서 많이 막히느냐? 의사소통,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리고 자원관리 쪽에서 많이 막혀요. 많이 틀리고요. 그래서 쓸 때 내가 그러면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자원관리 쪽에 정규반 강의를, 그러니까 자꾸 틀리니까 이거 개념이 뭐지? 라고 하면서 정규반 강의 그때 한번 다시 그 부분만 돌려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을 사실 세이빙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충분히 합격은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것도, 직장인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하던 쪽이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은 어떻게 강의하냐면요. 저희가 3주짜리예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정말로 코 잡고 끌고 가듯이 8시간 강의하면요. 기본적으로 진짜로 집중력이 맥시멈이라고 해도 5시간 집중하고 3시간은 거의 넘나요. 그래도 강의를 해요. 머릿속에 어떻게든 막 넣어요. 자꾸 용어라도. 그리고 나서 3주가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 하면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거 이렇게 문제풀이가 돼요. 근데 뭐다? 사실 온라인 특성상 여러분들 키면은 유튜브도 한번 키고 이러니까 이 정규반 그 강의 문제풀이 이전에 기본 강의를 쓰는데 상당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창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네,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뭐 차별화된 특징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네, 뭐 다들 아시리라 생각 드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들 많이들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단 한 가지, 저도 되게 딜레마인 부분이고 많이 질문이 올라오는 더미 문제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합격 후기를 많이 보셨을 때도 더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더미에서 어떻게 나왔더라 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치면은 PMP 시험을 뭐 구글링을 하면은 더미 문제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제가 접근해 봤었을 때 거기서 기출 문제도 꽤나 있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더미 문제를 1100문제를 제공하고 막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요. 즉, 이만큼 범위를 잡아놓고 요거 다 공부하면 여기서 시험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굳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많이 하고 합격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고 합격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미 문제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이 좀 답이 거기서 막 이렇게 달아줬기 때문에 답이 좀 불안전한 답들이 좀 많아요. 사실 그래서 답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문제를 내가 엑스트라로 사서 이거를 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더미 문제 추천은 드리지는 않고, 다만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혔어요. 그래서 기출을 다 공부했는데 좀 시간이 남아라고 하면요. 더미 문제 충분히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더미 문제를 좀 헷갈렸는데 덤프 문제. 예, 덤프 문제 방금 말씀드린 건 덤프 문제고요. 아까 조금 요거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구글링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덤프 문제였고요. 덤프 그래서 많이 저기 후기에서 보실 수 있고요. 시험 보시면서 더미 문제인 건요. 여러분들께서 구분 못 해요. 한 3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100점 맞는 게 아니니까. 네, 하여튼 덤프 문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미 문제랑 헷갈려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뭐 시험 유형은 지금은 이제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려준 건 아니에요. 그 외부로에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올려준 건데, 여러분들 에듀위드에서 보시면은 시험 문제 유형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들 보시면 되고요. 뭐 드래그 앤 드랍 문제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요거는 완전 업데이트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에드위드에 있는 게 최신화된 문제라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에드위드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게 우선순위냐, 뭐 시중에 보면은 이거를 뭐 곱해서 업무량이 적은 게 뭘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답에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이걸로 그냥 보세요라고 해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답을 내느냐라고 하면요. 사실 PMI에서 답을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이 판단해서 답을 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그냥 죄송하지만 믿어주시고 답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의 기출 문제들이 쭉쭉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제가 기존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이 올려주신 게 없어서 다른 분들이 해주셨던 Q&A에서 좀 봤는데 잠시만요. 질문이 왔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일 강의 보고 있는데 칸바이나 스크럼 기법을 실제 사용 가능 수준으로 이해하고 외우면서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선 듣고 그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회사에서 애자일 그러니까 이제 적응형이죠. 적응형 기법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과연 강의만 듣고 이것을 실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는 100% 불가능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듣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파악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요 애자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경력 인증은요. 상위자인 사인받고 연락처를 넘겨야 한다 했는데 음,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일단은 조금 안심의 말씀을 드리면요. 그 오딧 걸리는 수치는 굉장히 적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한 5명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는 적은데 최근에 이직하셨으면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 사인 받아도 돼요. 내 친한 사람 그냥 상의자 아니어도 되고요. 파트너도 되고요. 밑에 사람도 되고요. 그냥 그 사람한테 사인을 해서 그 사람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기입해서 갖다 드리는 이제 제출을 하는데 전화는 안 오고요. 이메일도 안 가요. 근데 갔었을 때 그냥 영문으로 내가 이런 거 사인해줬지 하고 기억하고 답변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예, 누구여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쭉 올려주세요. 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갱신. 그쵸. 요거는 좀 이제 창을 닫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 갱신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세요. 갱신이 언제 됩니까? 라고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현재 문제가 아직 이펙티브해요. 그 말씀은 저희가 지금 기출이 21, 22, 23년 기출로 넣어놨잖아요. 21, 22 기출이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유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1, 22 기출은요. 내가 오답 노트 보면서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강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계속 그대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보셨을 때 새로운 문제를 아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찾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문제는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100% 이펙티브하게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찾아가는 방법 플러스 답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시험을 보면서 이번에 업데이트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려요. 이번에 지금 뭐 몇십 문제 위주로 업데이트 할 거다라고. 그래서 그때는 업데이트 자동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은 업데이트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저희 한 20문제 정도, 근데 기존에 있던 21, 22에 많이 나와 있던 덤프 문제 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상에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덤프 문제에 대한 니즈가 하도 많아서 덤프 문제 중에서 조금 20문제 정도 뽑아서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당락에는 좌지우지 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당장 시험에 뭐 보셔도 무관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일단 기록은 종료를 해야고